자, 데브옵 스터디 이번 주 토요일, 다음 주 토요일 진행을 하고요. 신청하실 분들은 뭐 카페 공지사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담보가 뭐냐? 담보라는 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몸을 담보로 한다는 거는 어떠한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내 몸을 마음대로 해라. 그래서 신체 포기각서라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옛날에 그 사채업자 깡패들이 그런 썼던 방법이라고 해서 많이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. 실제로 당한 사람은 본 적은 없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니까 어찌됐든 담보라는 것은 빌린 돈을 못 갚으면 예를 들어서 담보로 제공을 부동산을 했다. 그러면은 지부라든 아파트라든 뭐를 하든 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네 마음대로 가져가세요라고 해서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. 그 약속을 설정한 게 이제 담보를 잡는다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제가 설명한 대로 될 수 있겠고요. 자, 그럼 담보를 잡으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 재산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하죠. 그럼 근저당이란 건 뭐냐면은 집문서겠죠. 등기필증 집문서. 그 사람의 집문서를 이제 발급받으면 집문서에 돈을 빌려준 사람의 그 채무 목록이 기록이 돼 있죠. 예, 을구에. 그래서 그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빌린 돈 또는 이제 플러스 미래 이자, 채권 최고액까지가 이제 원금보다는 채권 최고액이 많으니까 채권 최고액이 많은 이유는 앞으로 이 사람이 못 낼 이자에 대해서 미리 그만큼 설정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넘어서는 채무는 받을 수 없어요. 그거는 주지 않아도 되는 거고, 우리도 마찬가지로 채권 최고액이 150%면은 150%까지를 변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. 150%가 넘어갈 때는 변제를 못 받습니다. 그 부동산에 한해서는. 그렇기 때문에 그 빌린 돈과 이제 미래 이자에 대해서 그만큼 잡아놓은 게 이제 근저당이라고 보시면 되고, 자, 그럼 근저당 채권. 이 근저당 채권은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. 별채권부 채권이라고 해서 이 별채권부 채권이 뭐냐 하면, 개인회생을 신청을 해요. 난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. 제발 법원에서, 나라에서 날 구제해 주세요. 회생시켜 주세요. 그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은데, 문제는 홍티 경매가 돈을 빌려준 판교 주택 플러스 그 사람은 상가도 갖고 있죠, 부부가. 그 상가 주택을 포함하면 채무액보다 적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, 어쨌든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. 별채권부 채권을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, 이거는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지 않고 권리행사, 즉 우리가 권리행사할 수 있는 건 경매죠. 경매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. 물론 이제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, 어쨌든 가능하다는 거. 그러니까 근저당 채권은 별채권부 채권이라고 해서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를 알고 있으라 이 얘기예요, 저는. 자, 그러면 근저당 채권자는 일단은 홍티 경매가 채권자니까 이자가 연체했어요. 그러면은 임의경매, 강제경매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, 임의경매, 강제경매, 경매 기본인데,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면, 임의경매는 말 그대로 임의, 내 마음대로, 그러니까 재판이나 이런 별도의 어떤 절차가 필요 없이 서로 간에 약속된 거에 의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 부동산을 우리는 임의적으로 채권자의 마음대로 경매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임의경매고요. 강제경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음대로 경매를 넣지 못하고 별도의 재판을 거쳐야 돼요. 재판을 거쳐서 시간이 걸리겠죠.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걸리니까. 그런 재판을 거쳐서 재판부에서 그래, 너 경매 넣어도 돼 라고 하는 어떤 판결문을 받으면 그때 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갖고 경매를 넣을 수 있는 게 강제경매죠. 그러니까 임의경매라는 거는 절차가 간단하잖아요. 서로 간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별채권부 채권이라고 하는데, 실제로 개인회생이 신청이 되면 일단 경매를 못 넣어요. 중지가 되고,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중지가 되죠. 그런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. 이게 경매 진행을 막을 방법이라고 해서 개인회생이라고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, 막는다는 게 아니라 막는다는 거는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딱 차단막을 치는 게 막는 거 아니에요? 그런데 개인회생은 경매 진행을 막는 게 아니라 경매 진행을 일시에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벌 수 있다는 거죠. 최대한 1년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많이 드물고, 요즘은 빨리빨리 진행을 시키기 때문에 보통 길면은 한 6개월까지 가기는 하는데, 평균적으로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내에 보통은 인가결정이 이제 이루어져요. 그런데 인가결정이 난다 그래서 개인회생 인가가 났어? 그러면은 우리 근저당 채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?
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별채권부 채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근저당은 그 개인회생에서 제외됩니다. 제외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우리한테 돈을 빌려간 집담보로 빌려간 돈은 우리는 끝까지 쫓아가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자, 어쨌든 이제 땜질 처방이라는 게 있어요. 땜질 처방이 땜질 처방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잘못했어. 근데 지금 개인회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임시 처방, 땜질 처방이죠. 인가결직이 났어요. 인가결직이 났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근저당 설정한 거 말고 다른 채무가 있거든요. 제가 오늘 그 사람 채무를 다 까버리려고 하다가 그 성남 그 판교주택 그 사람이 불쌍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 제가 오늘 그냥 그 사람 채무 그거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. 어디 채무 있는 거를 낱낱이 제가 까버리려고 하다가 그건 제가 참았습니다. 뭐 그 사람 개인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공개하지 않는다. 감사하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예.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통수 쳤다는 거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죠. 예. 자, 어쨌든 근데 개인회생은 땜질 처방 인가결직이 나면은 뭐 어쨌든 뭐 그 사람 우리 근저당 말고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뭐 조정이 있겠죠. 근데 그 조정하고 별도로 이제 별개로 우리는 다시 경매 진행을 하면 됩니다. 어쨌든 우리는 별도로 변제받을 채권이기 때문에 그게 별채권이에요. 너의 개인회생과 별도로 우리는 네 집을 담보로 우리는 우리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. 그게 별채권이다. 그거를 알고 했는지 모르겠네요.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또 수작을 부리겠죠. 그 수작이 뭐냐? 꼼수 2는 이게 이제 회생법원하고 이게 채무 조정 협의회인가 뭔가 나라에서 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청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.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좀 지켜주세요라고 할 수가 있어요. 법원에 요청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법원에서 야 이건 뭐야 이 사람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구나.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지켜줄 수 있게 야 채권자 니네들이 좀 양보해라고 할 수 있는 뭐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그런 제도가 있긴 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어요. 야 회생법원 통해서 너 살고 있는 집 지킬 수 있어. 와 지킬 수가 있구나. 그럼 나는 경매 안 당하고 채권자가 뭔 개지랄을 떨어도 나는 이 집에서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. 그런데 이걸 모르는 것 같아. 채권자의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. 법원이 무슨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입니까? 아니 그러면은 지금 경매 들어가는 집 중에서 그 집이 오로지 나 혼자 그 집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에요? 지금 경매가 수만 건씩 진행이 되는데 그 수만 건에 진행되는 특히 뭐 보통 주거용 주택단지가 주택이 60~70%가 되는데 그럼 뭐 집을 경매로 다 날리는 사람들은 그 집 말고 다른 집이 또 있나? 그 집이 한 채밖에 없어요. 그런 쫓겨나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 사람들은 왜 회생을 못 할까? 그 사람들은 왜 집을 못 지켜? 그렇잖아요. 회생 신청하면 만사형통 다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바로 그 판교 채무자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러면 그럴수록에 그 점점 악화일로로 돌아가는 거죠. 악화일로로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. 어쨌든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. 요거를 알고 계시라는 거.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많은 채무자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. 내가 좀 어렵고 이자를 못 내거나 뭐 그렇다고 하면 물론 무섭죠. 채권자가 무섭고 두렵고 하죠. 왜 제가 전화를 하면 채무자들이 전화를 안 받을까요? 뭐 제가 무섭게 생겨서 저같이 생긴 제가 뭐 조폭같이 생겼나요? 뭐였나요? 뭐 제가 뭐 그렇다고 쌍욕을 하기래, 뭐 협박을 하기래.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화를 하면 홍티경매 대출받은 많은 채무자들이 전화를 잘 못 받아요. 그거는 물론 이해를 합니다. 채권자가 무섭죠. 이거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돈이 무서운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하면 전화를 잘 못 받는 거는 이해가 돼. 그런데 그런 강단도 없이 돈을 빌려? 그렇잖아요. 아니 돈 빌릴 때 당당했잖아. 돈 빌릴 때 와서 사정했잖아. 그렇잖아요. 그러면 그 당당함과 그리고 자기가 약속을 한 어떤 사정을 했던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철석같이 뭐 약속을 했던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지. 전화도 안 받고 회피하는 것 자체가 정말 비겁한 거지. 아니 그렇게 책임도 회피하고 그 전화 한 통 못 받는 그런 강단으로 무슨 사업을 하면서 뭔 인생을 살아.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죠. 저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거다. 전화를 당당하게 받고 아니 빚진 게 죄는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. 빚진 게 왜 죄인처럼 취급을 하냐고. 본인 취급하는 거야. 제가 빚진 죄인을 취급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들이
본인들이 빚진 죄인 취급을 당하게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. 당당하게 전화를 받고 얘기를 하라니까 왜 이 얘기를 못 해요? 예?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. 이 양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 판교 뭐 저한테 그때 전화 온 날이 7월 달인 아니 8월 초인가 그럴 거야. 8월 초에 그 전화 와가지고 8월 달인가? 하여튼간에 제가 유튜브에 찍어서 막 그 판교 올릴 때 뭐 그때 연락이 와서 뭐 좀 유튜브 내려달라 그래서 제가 임시로 며칠 내려줬죠. 비공개 처리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전화가 와서 이제 자기 채무액이 얼마인지 홍티경매 계약서를 좀 보내달라. 그래서 계약서 왜요? 그랬더니 이제 그 계약서를 가지고 지금 집을 저기 상가를 좀 팔기 위해서 저기 상가도 저희가 공동담보로 잡아놨잖아요. 포천에 그 상가를 이제 처분하기 위해서 부동산 업자하고 뭐 매수자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 채무액이 좀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달라. 그래서 저는 상가를 좀 이제 부부끼리 협의가 돼서 팔기로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내줬죠. 그런데 이 싸가지 없는 놈이 결국에는 받아서 그 계약서를 갖고 뭘 했냐? 회생 신청을 한 거예요. 회생 신청.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뭐 얘기를 안 하고 회생한 거에 대해서 지 자유니까 지 멋대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. 뭐 그건 지 멋대로 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. 지 인생 지가 사는 거니까. 그런데 거짓말을 했잖아. 거짓말로다가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서 냈죠. 회생 신청을 그래서 보니까 제가 날짜를 보니까 저한테 계약서를 받아간 사본을 받아간 날 그날 회생을 신청했더라고.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참 싸가지 더럽게 없는 놈이다라고 욕을 했죠. 아마 내 앞에 못 나타날 거. 내 앞에 나타나면은 또 그렇다고 뭐 제가 한 방 때리기는 뭐하고 뭐 욕이라도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참 인생이 좀 그래요. 지금도 하여튼 뭐 제가 뭐 일화를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뭐 없는 자리에서 그놈 욕할 필요도 없으니까 어쨌든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. 개인의 이상 인가 결정이 곧 내려질 겁니다. 내려지고 나서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당신한테 용서는 없다. 네. 여기서 제가 뭐 우리 홍티경매 개인회생 신청한 그 또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빗대서 얘기했지만은 이제 여기서 전체적으로 많은 채무자들한테 얘기를 할게요. 채권자들이 사채업자가 아닌 이상 채권자들은 악마가 아니고 채권자들은 뭐 어떤 깡패나 이런 조폭이 아니에요. 채권자를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를 하고 전화상으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. 뭔 전화로 얘기를 하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뭐 장하게 아니 문자처럼 그렇게 너무 하기 쉬운 게 어디 있어요. 직접 대면할 용기도 없으면서 문자를 보내. 문자 보내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상황을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. 거두절미 뭐 각설하고 그냥 전후 사정 설명을 하고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하고 방법이 없겠냐고 물어보고 의논을 해야지. 왜? 그 사람이 의논도 안 하고 연락도 피하고 그리고 지멋대로 행동하면은 열이 받아 안 받아? 열이 받겠죠. 열이 받기 때문에 제가 말한 대로 싹싹 빌어도 이제 더 이상 자비를 안 내려주는 거예요. 왜 어리석은 짓을 골라서 해요? 아니 경매에 들어가서 뭐 일평생 경매가 진행이 막을 수가 있나? 당신만 법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우리도 법을 알아요. 내가 당신보다 법을 알아도 더 많이 알지. 그렇잖아요. 응? 내가 누군지 확인해 보라고. 내가 당신보다 법을 모르나.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자비란 없다. 그래서 저는 많은 채무자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채권자를 찾아가서 연락을 좀 잘 받고 협의를 좀 하시라고요. 협의를 하시고 방법을 찾아봐야지. 아니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? 그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그 사람이 뭐 인생에 뭐 저 끄트머리가 서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그 사람한테 그 사람도 잘 살고 나도 돈 잘 받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끝나는 걸 서로 원한단 말이에요. 그렇다면은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것도 방법인데 이거는 정말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꼼수를 부린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개탄할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개인회생은 채무 탕감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. 우리나라는 여기 있잖아요. 뭐를 해줘. 그래서 도덕적 해이. 우리나라는 이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지 않는 사회랍니다.